미국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면 그동안 상승했던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합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조그만 재료만 있으면 테마주, 중소형주들이 급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료가 있는 전쟁 관련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쟁 관련주는 앞으로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중동발 전쟁, 이럴 때는 방산주가 급등이 잘 나옵니다. 방산주뿐만 아니라 석유 관련주도 당연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곡물주도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많고 해운주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 세계 금융시장은 안개 속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폭등이 잘 나옵니다. 이란 이스라엘 분쟁 보복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에게 이 정도면 팔레스타인 공격을 비롯해서 승리했다고 이란이 보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가 오히려 이 섹터가 더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재보복 나설까? 보복 철회할 수도 있고 곧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따라서 아마 이 전쟁 관련주는 급등락을 할 겁니다. 세력의 마음을 읽고 기사를 보면서 매매하면 거의 수익 줄 겁니다.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고 전쟁 관련주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우존슨을 보면 완전히 21선, 61선 이탈했습니다. 주봉을 보면 21선 이탈했습니다. 그렇지만 차트가 정배열이고 모든 이평선이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격이 있으니까 조정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봉도 보면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급등 나오면 조정, 또 급등이 나오면 조정. 우리나라 지수 간단하게 보시면 코스피를 보시면 61선 터치하고 양봉이 났습니다. 이제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512선이 내려오고 있고 21선이 꺾이기 직전입니다. 아마 박스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봉을 보면 21선 터치 직전입니다. 21선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겁니다. 월봉을 보면 512선 정확하게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21선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61선, 241선까지 이탈은 했습니다. 21선도 꺾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주봉을 보면 21선, 61선 이탈했습니다. 이탈은 했지만 그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월봉을 보면 5일선을 살짝 이탈했는데 지금 5일선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박스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조금 더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전기 변압기 관련주를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5일선 타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 제일전기공업 지금 5일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세력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쟁 관련주 중에서 석유 관련주를 보면 아까 기사를 본 것처럼 바이든은 보복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저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격을 한다면 석유 관련주하고 방산 관련주는 아마 폭등이 나올 겁니다. 중앙 에비너스를 보면 오늘 거래량을 급증시키고 17%까지 상승을 하고 음봉이 났습니다. 그런데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봉을 보면 추격 매수한 개인들 털기 위해서 5일선 이탈시킬 것 같습니다. 이탈시키고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또다시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 매수 타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지 캔들이 이런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세령 마음이고 이 차트를 보고 기사를 보고 매매하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흥구석유도 볼린저 상단에서 윗꼬리 음봉,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내일이라도 공습을 강행한다면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폭등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차트 보면 5일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봉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석유를 보면 한국석유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봤을 때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석유도 1등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2등주가 오르지 못하고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이제는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꼭 5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5일선 돌파, 5일선 돌파, 꼭 이럴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GS2를 보면 윗꼬리가 너무 깁니다. 12%까지 상승을 하고 윗꼬리를 그렸는데 분명히 추격 매수한 개인들 많을 겁니다. 일단은 내일은 하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사에 따라서 또다시 방향성이 정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차트를 보면 21선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5일선도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해도 또다시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트가 살아있습니다. 대성산업도 지금 21선 돌리고 있습니다. 항상 5일선 돌파할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성에너지도 5일선 돌파했습니다. 이제 21선 돌아가니까 윗꼬리가 있으면 꼭 그 다음날 하락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락하는 거 보고 기사 보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하락하면서 음봉이 나면 지켜보고 있다. 양봉이 났을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H에너지 화학도 거의 바닥입니다. 5일선 위에 있는데 이런 종목은 저점에서만 매수하면 그렇게 손절할 구간이 없습니다. 방산 관련주 보면 스페코 5일선 돌파 못했습니다. 이제 21선 돌립니다. 5일선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픽텍도 5일선 이탈했는데 거의 바닥입니다. 만약에 보복 공격을 감행한다면 아마 폭등할 겁니다. 항상 기사 보고 여기에서 5일선 돌파하고 양봉 유지할 때 매수하면 큰 수익 줄 겁니다. 휴니드도 이제 5일선 이탈했습니다. 이제 21선 돌아갑니다. 이런 종목도 지켜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면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포메탈도 이제 21선 터치하고 양봉이 났습니다. 이제 5일선 돌파하는 거 보고 매매하면 됩니다. 이렇게 5일선 이탈하고 5일선 이렇게 돌파할 때 매매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렇게 수익을 줍니다. 금 관련주 엘컴텍은 여기 있을 때 봤는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 21선하고 이격도 있고 윗꼬리를 이렇게 계속 그리면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켜보면서 21선 근처에서 매수 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계속해서 난다는 얘기는 하락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지수가 좋지 않고 그동안 주도해 왔던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재료가 있는 섹터가 폭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관련주는 꼭 지켜봐야 됩니다. 시장에서 봐야 될 섹터는 전쟁 관련주 봐야 되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괜찮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모든 조건을 갖추어져 있고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도 아마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리오프진 관련주이기도 하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아마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화장품 관련주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는 아직 매매하면 안 되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21선 돌파할 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급한 종목들 한 번 더 철저히 분석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